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입니다. 세 번째 차중 진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다능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능인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아마도 이 단어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중에는 본인 스스로를 다능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다능인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 경로 자체가 사람들의 유형의 폭을 제한해 두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자신을 정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끝에서야 만나는 단어가 바로 다능인이라는 단어니까요. 다능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도서로는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빌려와 설명을 하자면 다능인이란 관심사와 창의적인 활동 분야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많은 것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책이 나온 지는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유독 다능인, 프리워커와 같은 단어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시대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어떠한 반영의 결과물이란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죠. 예전에는 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직을 하는 횟수도 정말 적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길어도 3년 이내에는 한 번씩 이직을 하니 말이에요. 일과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굳이 한 공간에 거취하면 돈을 벌어야 하는 제한이 없어지니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 조금 더 깊은 탐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다능인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나름의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시선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봐도 지금 이 세상에는 다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사 안보다는 회사 밖에서 다능인의 재능은 빛을 발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타인에 비해 가짓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스스로를 다능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실제로 제가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고 그 능력들이 대체로 평균 이상을 한다는 것을 때때로 느끼며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빛을 내고 싶어하는 분야에서는 천재적인 능력에 매겨지는 값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갖지 못한 걸 부러워한다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았거든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러움의 정도는 최대치를 찍었죠. 내가 10의 노력을 투자해서 겨우 이뤄내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니 현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왜 특출난 능력이 없지? 하는 원망도 생겨났어요. 재능과 노력의 갭을 줄여보기 위한 시도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노력을 해서 갭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자체는 만족스러웠는데 뭐랄까, 이게 맞나? 이 방향이 맞는 건가? 하는 찝찝함을 지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딘가 바퀴들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았는데 나만 안 달라서 가속 페달에 계속 밟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나를 채우는 작은 부품들은 조금씩 소모되어 갔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회사를 다니는 기간 내내 이유 모를 불안한 느낌을 지냈어요. 다능이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면서도 또 성장을 가로막는 단점이 되기도 해요. 내가 이것 외에도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고 그곳에서도 무언가를 했을 때 그래도 평균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오만 아닌 오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득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랄까요? 모든 일에는 시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 가장 공감하고 매 순간 깨닫고 있는 문장이에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문장이 갖는 힘이 엄청나다는 걸 느껴요.
앞서 다능인의 장점이자 단점이 여러 분야에 대한 흥미와 재능이 있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 점 때문인지 다능인들 중에서는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분야에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다능인들은 갖고 있는 재능이 많은 만큼 남들이 10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상대적으로 쉽게 얻기도 해요. 제가 살아온 이전의 삶에서 나와 상대방의 자리가 바뀌는 일이 은근히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는 걸 몇 번 맛보고 나면 시간을 견디는 힘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지난번에는 이 정도 시간이랑 노력만 들여도 이만큼의 성과가 났는데 이건 아니네. 그럼 다른 거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가짓수가 여러 개니까 굳이 이게 아니어도 된다는 자만심이 시간의 축적을 막게 되는 거예요. 사실 20대야 모두가 시도하고 좌절하는 시기이니 여러 분야에 도전을 해보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30대 이후부터는 다르거든요. 30대 이후에는 자기가 무언가 꾸준히 해서 나오는 성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30대면 한 분야에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의 시간과 노력을 쏟은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는 때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 당시에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성과를 잘 내고 시장의 반응도 내가 훨씬 좋았는데 지금 보니 나는 한참 뒤처져 있고 그 사람은 시간을 보내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경우를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낸 결과가 갖는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요. 그러니까 20대에는 20 정도의 가치를 가졌던 게 30대에는 5에서 60, 40대에는 70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과들은 그 비슷한 수준을 내기 위해서는 똑같이 시간의 축적이 필요해서 이 시간의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본인 스스로를 다능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조금은 시간의 유예를 줘봐도 좋지 않을까 해요. 물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이에요. 그래야 30대가 되었을 때 삶의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 재능이 있다는 건 분명한 축복이에요. 그것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의 가짓수가 무궁무진하니까요. 시대의 흐름을 타고 내 결과물을 세상에 내기에 좋은 플랫폼까지 찾는다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대신 가능인이라면 지난한 시간을 견디는 연습을 해둬야만 해요. 삶을 살아갈수록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일들은 점점 많아지니까요. 조금이라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으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